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똑같이 네. 특정 후보자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예, 예.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네네. 목사님은 후보자 이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네. 법리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특정 후보자 없이도 네네. 특정 정당 이름만 얘기해도 그건 선거운동이다라고 봐서 기소를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낙선 당선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이제 그렇죠. 쟁점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아직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럼요. 그 이제 구체적 판단 부분을 볼게요. 이 판결문에서. 어쨌든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간첩이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에 해당할 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네네네. 하지만 네. 적어도 네네.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똑같이 간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지금 기소조차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간첩이라는 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안 되고 모욕으로 네네. 됐다는 네네네. 거죠. 모욕으로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발언한 거에서는 네. 그 간첩이란 말을 하기 전에 네네. 왜 간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신형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야기하고 또 6.25. 윤희상을 네. 또 김원봉. 묘지를 차지했고 김원봉을 뭐 하여튼 근거를, 왜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근거 전제 사실을 쭉 설명하셨고 네네. 그 전제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다 사실이었어요. 그건 뭐 방송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네네. 나는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판단한다. 사실상 그거죠. 예예.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참. 사실은 모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주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번에 예. 정광훈 목사님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검사들이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 네네. 그래서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려가면서 재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구속돼 있겠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네네네. 그런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고 예. 목사님의 결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네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예.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목사님의 이제 지위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근데 이 한 게 언제냐면 2019년 12월 2일입니다. 네네. 근데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네. 대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먼저 특정 선거에서 네. 특정 후보자의 네.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예요. 네네. 말이 길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정 후보자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예. 낙선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 이낙연 한다. 후보가 나온다거나 뭐 황교안 후보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전혀 없죠. 저 날짜에는 후보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거는 무혐의 처분이 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는 특정 정당만 얘기를 해도 네네.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특정 정당만 지지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우리 판례 없습니다. 김경수가 전 목사님을 살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명확하게 판결을 해줬어요. 네네. 거기 업무방해, 댓글 조작 이거는 유죄가 나왔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김경수 판결 중에서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무죄가 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러려면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네. 피고인은 여기서 김경수 지사를 말해요. 네. 2017년 6월 7일 김동원은 드루킹이죠.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에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 승수를 쳤고 이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김경수가. 그러면 댓글에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대선, 네네. 이 대선은 2017년 네네. 5월의 그 대선입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동원에게 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거 아시죠? 네네네. 6.13 지방선거 네네네.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아주 심한 거죠. 저게 다 확인이 다 돼서 이게 된 거죠. 말하고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이제 도모 씨를 네네.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청탁을 이제
받았고 네네. 승낙했어요. 김경수 지사가. 그래 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오사카 송영사를 해줄게 네네. 하고 청와대에 추천을 했습니다. 아, 추천까지 했었던 건가요? 네, 추천했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해줄게 했을까요? 뭔가 밑에 보니까 아니죠. 지금 네네. 뒤통수를 후려갈겼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드루킹한테. 야, 나 이제 힘들대. 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본인의 입장이 난처하고 계속 써먹기 위해서. 그렇죠. 얘기하면 네네. 이제 더 이상 킹크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6.13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침묵했어요. 조용히 하다가 나오죠. 김동완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는 어렵고 네.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 검토 가능하다라는 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봐야 알겠다. 보통 우리 검토한다 그러면은 네네네. 안 해준다는 안 된다. 가능성이 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8년 1월 2일에 네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예.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 말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네.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보면 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 의사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의사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죠. 네. 그 이익의 제공 뭐예요? 도모 씨를 영사 자리로 센다이 영사로 해주겠다. 네네. 이게 이제 잘못이라는 거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네. 이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네네. 그러니까 요 2018년 1월 2일경에 네. 6.13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특정됐느냐 안 됐느냐 네네. 이게 쟁점인 거고 당연히 어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됐죠. 네네네.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김경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런 말인데요. 원심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유죄를 때렸죠. 특정 후보자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센다이직을 제안한 2018년 1월 2일경에 네. 특정 후보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맨 위부터 여기부터 보면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 표시를 할 당시 네. 1월 2일입니다. 네네. 이때는 6.13 지방 선거에 출마하거나 네네.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네네. 공소 사실에서 적시된 바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 김경수 판결을 우리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네네네. 그와 관련된 주장했고 네. 재판부도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네. 아직 판사님들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네네.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참. 그리고 네. 판결문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업무방해는 유죄가 나왔죠. 업무방해는 지금 우리 목사님 사건하고는 관련 없지만 예예. 그건 뭔지는 아시죠? 다 드루킹 댓글 네네. 조작.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네이버 기사를 몇 개를 조작했습니까? 68,000개. 그러니까는 기사가 68,000 기사가. 예, 68,000건의 기사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기사를 네. 완전히 갖고 논 거예요, 네이버를. 그리고 댓글 수가 몇 개? 와, 68만 개. 68만 개네요. 와, 그리고 68만. 공감 비공감 몇 개? 4,100만 개. 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을 네.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네.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네. 중대한 범죄 행위다. 네네네. 하지만 구속은 안 시켰죠. 근데 그건 왜 그런가요? 저도 보면서 그게 너무 의아했는데. 언론 보니까 뭐 현재 그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구속의 요건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이라서 뭐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똑같이 네. 특정 후보자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예.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네네. 목사님은 후보자 이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네. 법리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특정 후보자 없이도 네네. 특정 정당 이름만 얘기해도 그건 선거운동이다라고 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목사님 재판 때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변론들이 있어요? 맨날 했죠, 맨날. 맨날 했어요, 이거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네. 매일 했고 만약에 지금 목사님의 발언 가지고도 구속이 돼야 된다면은 네네. 이건 어떤 결과냐면 우리는 정치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 얘기를 하는데 네네. 특정 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낙선 당선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이제 그렇죠. 쟁점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아직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 판단 부분을 볼게요. 이 판결문에서. 많은 뭐 땡땡의 소리라는 네네, 어딘지 알 것 그런 같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많이 만났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작년인가 유석준 교수님 그 찾아갔죠. 연구실에 찾아가서 네, 난동을 피웠던 걸 무단 알고 침입을 있습니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무단 침입 자체도 죄가 되고요. 주거 침입. 그다음에 책상 넘어가서 네네. 유석준 교수님한테 위해를 너 가했지 않습니까? 간첩이다. 일본 간첩. 그리고 이제 폭력을 행사했죠. 네. 그래서 제가 유석준 교수님을 대리해서 네네.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예. 예예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간첩 부분. 네네. 일본 간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요. 네네.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모욕죄로. 네네네. 그 말은 뭐예요? 간첩이라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 사건에서도 네네. 간첩이란 말이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무혐의 처분이 났어야 되죠. 참 이것도. 그리고 더 웃긴 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는 네.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어요. 기소가 아니다 이거는. 네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무혐의 처분 안 하고. 물론 모욕에 해당할 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네네네. 하지만 네. 적어도 네네.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똑같이 간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지금 기소조차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간첩이라는 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는 안 되고 모욕으로 네네네. 됐다는 네네네. 거죠. 모욕으로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발언한 거에서는 네. 그 간첩이란 말을 하기 전에 네네. 왜 간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야기하고 또 불교. 윤희상을 네. 또 김원봉. 묘지를 차지했고 김원봉을 뭐 하여튼 근거를, 왜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근거 전제 사실을 쭉 설명하셨고 네네. 그 전제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다 사실이었어요. 그건 뭐 방송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네네. 나는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판단한다. 사실상 그거죠. 예예.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사실은 모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욕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네. 모욕으로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제 모욕, 방실침입, 폭행, 업무방해 이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 벌금 때린 거예요. 네네. 그럼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검찰에 의해서 2년 6개월이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구속까지. 예, 구속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구속 수사는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불법 집회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때 집회도 불법 집회가 아니라 신고가 다 돼 있는 합법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 사실은 관련은 없죠. 지금 목사님 사건은 네네. 4.15 총선 관련된 내용인데 총선 이미 끝났거든요. 네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총선과 관련된 집회입니까? 8.15 집회가? 아니죠. 예. 총선과 전혀 무관한 집회잖아요. 끝나버렸는데 벌써. 보석 조건에 참. 뭐 집회 네.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목사님이 아셨잖아요. 네네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위법한 집회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이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허가 받은 것도 제가 받았거든요. 예, 변호사님. 그 8.15 집회 일파만파를 네네네. 그 허가를 제가 대리를 해서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근데 이걸 위법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집회 주동자는 뭐 살인자? 노영민이 그러면 저는 살인 방조입니까? 그럼 대리해서 그걸 받아줬으니까? 변호인단이 지금 준비하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와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번 재판에서는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 이런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 아니면 무혐의 다 나오고 있고 명예훼손도 혐의 없는 걸로 지금 똑같은 간첩 발언에서 이미 그렇게 처분이 나온 상태라서 지금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